112페이지. 오늘 하는 거 이제 제목에 뭐라고 써져 있니?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라고 써져 있죠. 2차 방정식 판별식. 혹시 판별식이라는 말 들어보신 분? 중학교 때 수업할 때 가끔 얘기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셔가지고 혹시 판별식이라는 말 들어본 사람? 처음 들어봐? 처음 들어봐? 이게 중학교 수업할 때 판별식을 얘기해 주시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그 판별식이 뭐냐? 자, 문제에서 이제 내용을 보면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이 있대요. 2차 방정식 ax 되고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다. 이 2차 방정식에서 우리가 근을 구하라 그러면은 근을 어떻게 구해? 근의 인수분해를 하든지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의 공식을 쓰든지, 그쵸? 근데 대놓고 근의 공식을 쓰게 되면은 바로 해를 구할 수 있죠.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런 식으로 근의 공식을 써서 해를 찾을 수 있어요. 그쵸? 그랬을 때 이 근이 실수인지 이 근이 뭐니 실수니 허수니 이걸 판단할 수 있다는 거야. 실수인지 허수인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판단을 하냐? 우리 실수와 허수를 판단하는 건 어디를 보고 판단할 수 있어요? 실수와 허수는 이 친구죠. 루트 안에 있는 이 친구. 루트 안에 있는 이 아이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를 생각을 하시면 우리가 루트 안에가 플러스면 실수고요. 루트 안에가 마이너스면 허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서 실수인지 허수인지 판단을 한다라는 거야. 맞아? 그래서 판단하는 근을 판단하는 식이라서 판별식이라고 얘기해요. 됐죠? 그래서 우리는 b제곱 마이너스 4ac를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판별식이라고 하고 이거를 이제 어떻게 쓰냐면 판별식 D라고 많이 쓸 겁니다. 됐죠? 판별식의 식의 표현을 D로 많이 써요. D로 써서 쓸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 그러면 근을 판단하는 건 어떻게 할 거냐? 그 바로 밑에 보시면 이제 자, 첫 번째 판별식이 0보다 크면은 여기 0보다 크면 어떻게 생기는지 봐봐.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실수, 여기가 플러스니까 실수잖아요. 그러면 봐봐, 플러스일 때와 마이너스일 때 두 개가 나오죠. 맞아요? 루트 앞에가 플러스일 때와 루트 앞에가 마이너스일 때로 근이 두 개가 나와요.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요. 이때는. 그럼 두 번째, 만약에 판별식이 0이라고 하면 요게 딱 사라지는 거지. 0이니까. 맞아요? 그러면 2a분의 마이너스 b라는 근 하나만 남는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중근을 갖는다라고 표현을 해요. 중근을 갖는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러면 이제 0보다 클 때와 0일 때를 나눴으니까 마지막으로는 뭐가 있겠어? 세 번째,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죠. 작을 때는 어떻게 나타내냐?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져요. 왜냐면 루트 안에가 음수가 됐으니까 허수잖아요. 그쵸?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두 개를 갖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랬을 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식은 중근, 어쨌든 중근도 얘는 실근이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결국은 중근도 다른 말로 뭐냐면 서로 같은
실근이 같은 거 두 개야. 그래서 우리가 중근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중복된 근이라고 해서. 맞죠? 맞죠? 그래서 중근이거든. 그러면 결국은 얘도 실수인 근이고 얘도 실수인 근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알아야 될 내용이 뭐냐? 아, 실근을 갖는 조건이 얘네 둘은 실근을 갖는다. 언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됐어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실근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네 문제 잘 읽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문제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인지 실근을 갖는다인지 잘 보셔야 돼요. 실근을 가질 때는 0보다 크거나 같다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는 0보다 어때야 돼? 크다죠? 달라. 조건 달라. 됐죠? 문제 잘 보세요. 알았지? 서로 다른 있는지 없는지 꼭 체크하셔야 돼요. 이거 중요해. 됐나요? 자, 그럼 넘어가서 자, 우리 이거 중학교 3학년 때도 보긴 했을 거예요. 2차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완전제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었어요. 너네 이거 중학교 3학년 때 어떻게 배웠어? 완전제곱식이 되겠는 조건 혹시 배운 것 중에 어떻게 배웠어? 이거 내가 알기로는 3학년 책에 있거든? 확실하게 기억은 안 나긴 하는데 3학년 책에 이거 완전제곱식이 되는 조건이 책마다 다르긴 했는데 어떤 책은 x의 개수를 2로 나눈 다음에 제곱했을 때 상수항이랑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혹시 이거 기억나?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완전제곱식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 a를 2로 나눈 다음에 제곱을 하면 얘가 b랑 같다. 기억나요? 이런 거 있었어요. 그쵸? 이게 3학년 책이 아마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뭐 책마다 달라가지고 나 다 모르겠는데 아마 이렇게 내 기억이 맞으면 이렇게 있던 책을 내가 가지고 수업을 했던 적이 있거든. 이거죠. 너희가 2차식 완전제곱식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된다라고 했었던 거잖아요. 자, 근데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우리는 그러면은 x의 제곱의 개수가 1이 아닐 때는 어떻게 할 거냐? x 제곱의 개수가 1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도 어떻게 했냐면 a를 묶어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똑같아. 이게 완전제곱식이 되면 되는 거니까 얘를 2로 나눠. a분의 b를 2로 나눈 다음에 제곱을 하면 뭐랑 같으면 돼? 얘랑 같으면 돼.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할까? 4a제곱분의 b제곱은 a분의 c니까 4a를 양변에다 곱하면 4a제곱을 곱하면 이거 b제곱이고요. 여기 4a제곱을 곱하면 4ac 이렇게 되겠죠. 맞지? 그럼 둘이 같으면은 완전제곱식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랬을 때 얘를 넘겨보면은 어떻게 바뀌어? 이렇게 바뀌죠? 맞죠? 근데 이거 방금 우리 어디서 봤어? 판별식이죠? 맞아요? 그래서 가끔 중학교 선생님들 가끔이 아니라 자주 그러기도 하는데 선생님들 귀찮아가지고 이름 부르기 귀찮아가지고 중학교 선생님들도 수업하시다 보면 이거를 판별식이라고 알려주시는 선생님들이 있어. 고등학교 가면 이거 이름을 쓴다. 그래서 이거 판별식이라고 부른다. 물론 중학교 때는 판별식이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그렇게 말해주시는 중학교 선생님들도 계세요. 됐죠? 됐죠? 그래서 우리는 완전제곱식이 되는 조건이 뭐냐? 중근을 가질 때랑 사실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판별식이 어때야 된다?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면 된다는 거야. 됐어요? 됐어요? 이렇게 해서 찾아준다. 반전제곱식에 있는 조건은 됐죠? 자, 그러면 문제를 보면서 한번 볼까요? 115페이지에 115페이지. 자, x제곱 마이너스 2 m 플러스 3의 x 플러스 m제곱 은 0. 자, 이거의 식이 다음과 같은 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의 M값의 범위를 구하라. 첫 번째, 서로 다른 두 실근. 두 번째, 중근. 세 번째, 서로 다른 두 허근.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체크해야 될 거는 뭐냐면 판별식입니다. 판별식 결국은 판별식. 이게 b죠. 마이너스까지. 이게 b야. 이게 c야. 여기에 x제곱의 개수가 1이야. a야. 1이란다. a야. 됐죠? 그럼 판별식을 써. 판별식 d는 b 2m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4m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자, 이 마이너스는 사실 제곱 안 해도 상관은 없긴 합니다. 우리 판별식 쓸 때 b제곱이나 마이너스 b제곱이나 어차피 b제곱은 똑같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요거나 같죠, 결국은. 맞아요? 그래서 너희가 할 때는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원래 있어야 되긴 하지만 이거 생략하고 제곱하고 상관은 없습니다. 물론 서술형 같은 데는 이거 빼면 안 됩니다. 마이너스 빼면 안 돼요. 알았지? 그러면 이거 제곱하면 4m제곱 플러스 6m 플러스 9에 마이너스 4m제곱. 그럼 4m제곱 없어지니까 24m 플러스 36 됐죠? 그러면은 첫 번째 거부터 볼까요? 판별식이 찾았는데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판별식이 서로 다른 두 식을 갖기 위해서 4m이 아니라 24m 플러스 36이 0보다 커야 된다고 그랬어요. 맞죠? 그럼 m은 이항하고 24가 12로 나누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다 이렇게 되네요. 맞아요? 그러면 이때는 24m 플러스 36은 0이 됐을 때가 중근인 거죠? 그래서 m은 마이너스 2분의 3 맞아요? 이때는 24m 플러스 36이 0보다 작을 때 두 허근을 갖는데 그래서 m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되네. 됐나요? 됐나요? 이게 판별식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4분의 d 이거는 짝수공식 우리가 안 쓰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짝수공식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4분의 d는 짝수공식입니다. 이거 4분의 d는 짝수공식 했을 때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이거 기억하죠? 판별식 했을 때 이 짝수공식은 쓰실 분들은 쓰시고 안 쓰실 분들은 안 쓰시면 돼요. 이거 문제 내면은 ax 제곱 플러스 2b 프라임 x 플러스 c 이렇게 됐을 때 이 짝수공식 쓰는 거거든.
이렇게 됐을 때. 그래서 짝수 공식은 뭐 쓰실 분들은 쓰시고 안 쓰실 분들은 안 쓰시고. 됐죠? 됐죠? 책에 있는 그 4분의 D가 뭔가 해서 보실까봐 얘기해 준 겁니다. 4분의 D는 짝수 공식이다. 자, 다음 자, x제곱 마이너스 2 k 마이너스 a의 x 플러스 k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1은 0. 이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가질 때, 자 여기서 체크. 실수 k에 관계없이, 이거 무슨 말이야? 이거 뭐 이용하는 걸까요? 뭐 쓰는 거야? 들어본 적 있죠? 그쵸? 들어본 적 있어야 돼. 나랑 수업한 거기 때문에. K에 관한 항등식입니다. 항등식. K에 대한 항등식. 됐죠? K에 관계없이 라는 말이 나오면 K에 관한 항등식이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 중근을 갖는다 그랬으니까 판별식이 0이라는 거죠? 그쵸? 중근 갖는다? 판별식이 0이다. 됐죠? 됐죠? 그러면 판별식이 0이니까 판별식 D를 찾아볼까요? D는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4 k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전개를 해보시면 인정하지 말고 4k제곱 마이너스 2ak 플러스 a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4k제곱 마이너스 4a제곱 마이너스 4b 아니 플러스 4b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네. 그럼 다시 정리를 또 해보시면 4k제곱 마이너스 8ak 플러스 4a제곱 마이너스 4k제곱 마이너스 4a제곱 플러스 4b 마이너스 4. 그럼 정리하면 없어지고 없어져서 남는 거 마이너스 8ak 플러스 4b 마이너스 4. 얘가 몇이야? 0이 돼야 되네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K에 관한 항등식은 어떻게 한다? K가 있는 것과 K가 없는 거를 묶어서 능형으로 만드는 게 목적이죠? 맞죠? 그럼 여기는 K가 이미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나눠져 있네요. K에 붙어 있는 애는 얘고요. K에 없는 애는 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했어? 얘가 0, 또 그리고 얘도 0이죠? 이게 K에 관한 항등식이었어. 됐죠? 됐죠? 그러면 얘가 0이 돼야 되니까 A가 몇이야? 0이 돼야 되죠? B는 몇이야? 얘가 0이 돼야 되니까 1이어야 되죠? 됐어요? 그래서 너희가 앞에서 배웠던 항등식의 개념까지 잘 쓸 줄 아셔야 됩니다. 이 문제가 그래서 어려워합니다. 앞에 거를 많이 까먹게 되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겠어? 앞에 거 까먹지 말라고. 물론 까먹지 말라고 한다고 안 까먹어지면 좋겠지만 까먹으면 다시 복습하면 됩니다. 까먹지 말란다고
안 까먹어진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니? 다음 8번 필수 8번 x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의 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2는 2가 이제 완전 제곱식이 될 때 그쵸?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될 때 그러면 이걸 문제를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완전 제곱식이 될 때 얘는 0으로 바꾼 다음에 중근을 갖는다 라고 하시면 돼요. 문제를 이렇게 바꿔주면 똑같은 문제입니다. 됐어요? 됐어요? 같은 문제야. 그래서 중근 갖는다. 그럼 뭐 써야 된다고 우리? 판별식 써야 되죠? 그쵸? 판별식 쓴다. 그럼 판별식 쓰면 어떻게 되냐? 중근 갖는다. 판별식을 쓰면 판별식 D는 2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 k 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2 이렇게 되네요. 그럼 정리해볼까요? 4k 제곱 k 플러스 1 그리고 마이너스 4k 제곱 플러스 4k 마이너스 8이니까 정리하면 없어지고 8k 마이너스 7이니까 얘가 몇이 돼야 돼? 중근 갖는 거면 0이 돼야 되죠? 됐어? 그러면 k는 8분의 7 이렇게 나오겠네. 됐나요?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죠. 어렵지 않죠? 그쵸? 문제만 잘 해석해 줄 줄 알면 이게 어려울 거 없다. 자, 그리고 오늘은 아마 근과 계수와의 관계, 근과 계수의 관계까지만 설명을 하고 아마 마무리를 할 것 같긴 해요. 그 1번 이 페이지는 119페이지 보시면 돼요. 이제 자, 2차 방정식이 있대요. 2차 방정식 ax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때 두근을 x를 알파랑 베타라고 한대. 그쵸? 알파랑 베타라고 한대. 이때 두근을 더한 거는 뭐고 두근을 더한 건 뭐고 안 나오냐? 알파 플러스 베타는 거고 두근을 곱한 건 뭔지를 찾는 거야. 그러니까 두근의 합과 곱이죠. 두근을 더한 것과 두근을 곱한 것. 이거는 두근의 합이고요. 얘는 두근의 곱입니다. 합과 곱을 찾는 거야. 자,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일어서 안 졸았어요. 마이너스 a분의 b가 두근의 합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리고 두근을 곱한 거는 a분의 c랑 같아요. 이게 근과 계수와의 관계야. 무슨 말이냐면 두근을 더한 건 계수로 찾을 수 있어요. 계수 두 개, x제곱과 x의 계수를 찾을 수 있고요. 둘이 곱한 거는 x제곱과 상수항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런지 알아야 되잖아, 우리가. 물론 외워야 되지만 왜 그런지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자,
어떻게 찾냐면 우리가 두근을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쓰죠. 근해 공식을 써서. 맞지? 그러면 여기서 한근은 뭐야? 한근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고요. 다른 한근은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입니다. 맞죠? 그렇죠? 그럼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인 거야.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인 거야. 그럼 둘을 더해볼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2a분의 분모는 2a로 통일이 됐으니까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더하면 되네. 이렇게. 그럼 얘 없어지잖아요. 그쵸? 부호가 다른 두 값이니까. 그럼 뭐만 남아? 2a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더해서 마이너스 2b만 남고 약분이 되니까 이렇게 되죠? 맞아요? 두 분의 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이 곱해보시면 직접적으로 곱해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똑같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한다. 그래서 두 분의 합과 곱을 찾는 방법은 이렇게고, 우리는 결론은 이거 외워야 됩니다. 이걸. 결론은 이 친구를 외워주셔야 돼요. 됐나요? 그러면은 쭉 넘어가서 문제를 보면서 일단 얘기를 할게요. 요거까지만 설명을 할 거니까 오늘은. 자, 122페이지에 (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은 0 두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했다. 이때 우리 보고 구하라고 하는 게 뭐냐? 첫 번째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 두 번째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 세 번째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 그리고 네 번째 이따 쓰자. 자리가 없을 것 같네. 자, 그러면 요거 어디서 많이 보던 모양 아니야? 요 세 개 다 보시면 어디서 봤지? 곱셈 공식 또는 곱셈 공식 변형 맞죠? 그래서 다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곱셈 공식 변형이나 곱셈 공식을 이용하는 건데, 이거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랑 반대 맞죠? 그러면 요걸 보고 알파 플러스 베타를 찾고 알파 베타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 좀 선생님이 자주 쓰면서 말하는 방법으로 얘기를 해줄게요. 선생님이 말하는 방법으로는 x제곱의 개수랑 y제곱의 x의 개수, x제곱의 개수랑 x의 개수에다가 앞에 마이너스 붙여라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아니면 부호 바꿔라. 그래서 약분한 되니까 2 이렇게 되죠? 됐어? 그리고 두근의 곱은 그냥 x제곱의 개수분의 상수항 2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라고 얘기할 거예요. 됐지? 그럼 이거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네요. 넣으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니까 2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9분의 9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4 플러스 3인가요? 이렇게 되죠? 됐죠?
얘도 잘 보시면 구성공식 보이죠? 그쵸? 그래서 얘도 같은 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되네요. 맞죠? 그랬을 때 넣을 게 다 위쪽 위에 그러면 2의 세제곱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2 알파 플러스 베타. 그래서 정리하면 8 없어지고 플러스 3 이거 마이너스 합쳐지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됐나요? 다음 얘는 정리해봐.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 이렇게 되네. 그러면 알파 베타 이거 마이너스 묶으면 0이 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A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니까 계산하면 이건가 맞죠? 그렇죠? 자, 다음 네 번째 알파 플러스 1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분의 베타 네 번째. 그럼 일단 통분하고 정리를 해야겠죠? 통분하고 정리를 하면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로 곱해주고요. 요거 곱하면 알파의 베타 플러스 1 플러스 베타의 알파 플러스 1 이렇게 통분이 되네. 그쵸? 그리고 정리해볼까? 알파 베타 베타 1 분의 그리고 알파 베타 베타 이렇게 되네. 그쵸? 그럼 다 넣어볼까요? 옆에다 쓰자. 다 대입을 해볼까요?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알파 더하기 베타는 2고요 1이고 분자는 2알파 베타죠? 그쵸? 그래서 2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정리하면 분모는 2분의 몇이냐? 5인가? 맞는 것 같은데 그쵸? 여기 마이너스 1에다가 2 더하니까 1 이렇게 되죠? 계산 맞지? 그러면 얘 역수하면 되니까 5분의 2 이렇게 되죠. 됐어요? 됐죠? 자, 다음 다음 필수 10번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 요거랑 요거의 주근이 마이너스 4랑 2다. 이때 a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의 x
플러스 b는 0의 두근을 내가 x를 알파 프라임, 베타 프라임이라고 했을 때 알파 프라임 플러스 베타 프라임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거죠. 그쵸? 이걸 구하는 게 문제야. 자,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 때는 이걸 보고 푸는 방법이 뭐였냐면 이걸 두 개 대입했어요. 맞죠? 두 개를 대입해서 식이 두 개가 나오면 16-4a 플러스 b는 0이라 4 플러스 2a 플러스 b는 0이라 둘을 연립해가지고 a, b를 구했어요. 이게 우리가 중학교 때 일반적으로 푸는 방식이야. 맞죠? 그렇게 풀어도 답은 나와요. 똑같이 나와. 근데 이제 우리가 뭘 배웠냐면 앞으로 너희가 근과 계수와의 관계 이거는 굉장히 자주 써야 되기 때문에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써주시는 게 무조건적으로 좋습니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무조건 써주셔야 돼요. 너희가 알고 있는 한. 물론 급하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기억이 안 나면은 이렇게라도 풀긴 풀어야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근과 계수 관계를 쓸 줄 알아야 되고 계속해서 우리가 활용을 할 거기 때문에 충분히 연습이 돼야 되고 근과 계수 관계를 쓴다라는 걸 머릿속에서 계속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근과 계수 관계를 어떻게 이용할 거냐? 두 근이 나와 있으니까 마이너스 4랑 2랑 더한 게 뭐야? 라고 물어보면 이거분의 이거에다가 부호를 바꾸라 그랬죠? 맞죠? 1분의 a에다가 부호를 바꾸는 거니까 마이너스 a야. 됐죠? 그럼 두 근의 곱 마이너스 4랑 2랑 곱한 거는 1분의 b입니다. 이렇게 해서 a, b를 찾아주는 거예요. 됐어요? 훨씬 더 간단하죠? 훨씬 더 간단하죠? 그렇게 해서 a, b를 찾아주면 a는 2, b는 마이너스 8이 나오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대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2x제곱 둘이 더하면 몇이냐? 마이너스 6 x 마이너스 8은 0이라는 방정식이 나오고 요거의 두근이 알파 프라임과 베타 프라임이죠. 여기서 또 달라져요. 자, 여기서도 일단 2로 나누면 방정식 할 수 있으니까 똑같이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야? 두근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뭐 할 거야? 인수분해를 하겠죠? 인수분해가 되는 게 함정이야. 그러니까 인수분해 해도 되는 거 맞아. 근데 선생님 방금 전까지 얘기했죠? 우리는 뭐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라? 근과 계수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라. 그렇죠? 자, 요거의 두 근이 알파 프라임이랑 베타 프라임인 거 아니야? 맞죠? 그치? 그럼 둘을 더한 거는 근과 계수 관계에 의해서 1분의 마이너스 3에다가 부호를 바꾸는 거 아니야? 그쵸? 그게 3이네.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찾으라고. 됐죠? 실제로 인수분해해서 찾아도 똑같이 나오긴 해요. 똑같이 나오는데 인수분해 과정이 결국은 지금 생략됐잖아. 맞지? 우리가 인수분해하는 과정을 생략했잖아. 심지어 인수분해 안 되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선생님 말하는 게 아까 인수분해가 함정이라고 말한 이유는 인수분해가 되니까 너희가 머릿속에서 인수분해를 한다고 생각하고 근을 찾아. 그러면 여기서 너희가 머릿속에 뭐가 박히는지 알아? 근을 찾는다가 머릿속에 박히는 거야. 그럼 너네 인수분해 안 될 때는 근을 어떻게 찾아들? 근의 공식을 쓰죠. 맞지? 근의 공식을 써서 찾아요. 그 다음에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그럼 문제가 뭐냐? 근의 공식을 써서 찾고 그 근의 공식으로 쓴 거를 둘을 더해. 그러면 당연히 계산실수가 안 나면 좋겠지만 계산실수가 나오면은 난리가 나. 또. 이해되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줘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선생님이 이걸 안 지우고 옆에다 놔두는 이유는 이거 계속 눈에 익어야 되고 계속해서 너희가 써먹을 줄 알아야 돼. 됐어요? 됐어요? 꼭 제발 나중에 근각계수관계 물어봤는데 모르기만 해봐. 근각계수관계만 한 200분 쓰기 시킬 거야. 됐지? 알 때까지 익숙해질 때까지. 다음 2번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가 0인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한대요. 이거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하고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의 x 플러스 2는 0의 두 근은 알파 플러스 베타랑 이거의 두 근이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예요. 알파 베타 이게 두 근이래요. 그쵸? 그러면 이때 우리가 a랑 b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근거계산을 또 써야겠죠. 자, 여기서 구해야 되는 게 a 플러스 b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먼저 찾을 수 있는 것부터 찾아봅시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a입니다. 맞죠? 여기서 알파 베타는 b야. 두 근의 곱이니까 두 근을 더하고 곱한 걸 찾은 거야. 맞죠? 자, 여기서 둘을 더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를 더하면 요거 a 플러스 1 마이너스 붙은 거에 부호 바꾸는 거니까 플러스로 바뀌죠? 그쵸? 요 플러스로 바뀌어서 여기 들어가는 거야. 됐죠? 그 다음 둘이 곱하면 이거분의 이거니까 2입니다. 2. 맞아요? 그러면 이제 요걸 보고서 비교를 하는 거야. 둘을 비교해서 찾는 거예요. 어떻게 찾아? 모양 대입할 때 보이잖아. 그래서 대입해 주시면 돼요. 여기다 대입해주면 여기 A, 요게 A고 요게 B니까 A 플러스 B는 A 플러스 1이랑 같아서 없어져가지고 B가 뭐가 나와? 1이라는 값이 나오네. 맞아요? 그쵸? 그 다음 여기다 대입하면 A 곱하기 B는 2인데 B가 1이라고 했으니까 A는 2라는 값이 나오네. 맞죠? 그럼 끝났네요. 우리가 찾는 A 플러스 B는 2랑 1을 더하는 거니까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A 플러스 B를 구하는 게 아니라 A, B를 구하는 거구나. 우리가 그러네. 그쵸? 그냥 A, B를 구하고 끝인 거네. 문제를 잘못 봤네요. 자, 다음 지우개는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여기서 두근의 B가 2대 3이다. 그쵸? 자, 이때 K값을 구하시오. K값은 뭐냐? 우리 두근의 B 2대 3이라고 알려주면 어떻게 쓰죠? X를 둘로 쓸 수 있어요. 어떻게 쓰죠? 그래서 중학교 상황책에 있지 않나? 아닌가? 이것까지는 기억이 안 나네. 이거 있는 점이. 고등학교 1학년이라 자꾸 많이 하다 보니까 섞여가지고 내가 헷갈리네. 두근의 2대 3이야. 어떻게 쓰자? 어떻게 쓸까? 그쵸?
이제 고등학교 갔으니까 우리 그는 이제 A랑 B보다는 알파 베타로 좀 표현을 하시는 게 좋아요. 2알파, 3알파 이렇게 쓰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두 군을 2알파, 3알파라고 쓰는 거야. 그럼 둘을 더해. 2알파랑 3알파를 더한 건 뭐랑 같다? 이거 구호 바꾸니까 K-1이랑 같다. 앞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바뀌어서 그렇죠? 1분의 이거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그리고 둘이 곱한 거 2알파, 이거 3이 아니라 4알파 2알파랑 3알파를 곱하면 두 군의 곱이니까 1분의 K죠? K 이렇게 되네. 맞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야? 둘을 연립할 수 있어요. 어떻게? 5알파는 K-1이고 6알파 제곱은 K니까 뭐 대입은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5로 나눈 다음에 알파에다가 5분의 K-1을 대입해서 제곱을 하던지 아니면 이걸 이항하면은 K는 5 플러스 1이니까 5알파 플러스 1이니까 여기서 5알파 플러스 1을 대입하던지 편하신 걸로 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자신 있는 걸로. 그래서 선생님 이항하고 5알파 플러스 1은 K니까 이거를 그대로 여기다 대입을 해줄게요. 대입을 해주면 6알파 제곱은 5알파 플러스 1이니까 6알파 제곱 마이너스 5알파 마이너스 1은 0. 그래서 알파는 2, 3 안되네 6, 1 이렇게 인수분해 되죠? 그렇지? 그래서 6알파 플러스 1 알파 마이너스 1 그래서 우리가 찾는 알파는 마이너스 6분의 1 또는 1이니까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K 값들이 나오겠죠? 그쵸? 또는 뭐 여기다 대입해도 되고 아무데나. 그래서 여기다 대입하면은 36분의 1을 6 곱하는 거니까 6분의 1 또는 1을 대입하면은 6인가요?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나오죠? 됐죠?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된다. 자, 마지막 문제야.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 마이너스 5는 0. 요때 두 근의 차가 있다. 두 근의 차가 이다.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지만 근을 표현을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 두 근을 x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알파 하나는 알파야. 그럼 차이가 이만큼 나야 되니까 다른 한 근은 알파에서 2를 뺀 것 또는 알파에서 2를 더한 형태로 쓰시면 돼요. 우리가 수학에서 기본적으로 두 근의 차라고 얘기하는 거는 무조건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게 두 근의 차야. 이해됐죠? 이해됐죠? 자, 그러면 두 근을 우리가 알파랑 알파 플러스 2로 표현을 했으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근과 계수관계를 써서 둘이 더한 거 알파 플러스 2를 더한 거는 9분의 2k 9분의 2k 그리고 앞에 봐야지. 앞에다 문제 풀고 있는데 왜 밑에 보고 있는 거야? 책? 문제 보고 있어. 책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문제 여기 다 써놨는데 기본적으로. 자, 알파랑 알파 플러스 2를 곱한 게 두 근의 곱이니까 9분의 이거죠? 그치? 9분의 k 마이너스 그럼 뭘 구하는 게 목적이냐면 우리는 역시나 k 값을 구하는 게 목표죠. k 값을 구하는 게
그럼 마찬가지로 또 연립을 해야 되죠, 둘이. 그럼 어떻게 대입할지를 찾아야겠네. 그러면 어떻게 대입할까? 뭐가 편할까? 이로 나누는 게 편하겠다. 이거 대입하면은 2알파 플러스 2는 9분의 K, 2K니까 9를 곱하고 2를 나누면 이렇게 되고 9 알파 플러스 1 이렇게 돼서 이게 K다. 그쵸? 2분의 9를 곱한 거야 여기다가. 자 이렇게 2분의 9 곱하고 2분의 9 곱하고 그럼 분배하면 약분되고 9 약분되고 9자. 그치? 됐죠? 표정들이 뭔 소리지? 라는 표정 같은데 아니지? 그치?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K 여기다 집어넣자. 여기다가 그러면 9알파 플러스 9에다가 5 빼는 거니까 9알파 플러스 5에다가 9에다가 5니까 플러스 4인가요? 이렇게 되나요? 맞죠? K에다가 9알파 플러스 9 넣는 거죠. 9알파 플러스 9 마이너스 5니까 9알파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되죠. 그럼 양변에 9 곱하고 이제 이점점 뭐 이거 2차 방식 풀어야죠. 2차 방식 양변에 9 곱하면 9 알파 제곱 플러스 18알파 는 9알파 플러스 4 이항하면 9알파 제곱 플러스 9알파 마이너스 4는 0 인수분해 되니? 오늘 계산 잘못했나? 되는 거 맞니? 구, 2, 3, 4 된다. 3, 3에 4, 1 하면은 요게 10이고 요게 3이잖아. 그럼 여기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죠? 그치? 여기 마이너스 됐나요? 인수 되죠? 그러면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거는 3알파 마이너스 1 3알파 플러스 4는 0이다. 알파는 3분의 1 또는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두개 되네. 그쵸? 그러면 이제 이거를 여기다 대입해서 K값 두 개 찾아주면 되겠죠? 대입하면 3분의 1 대입하면은 3분의 4에다가 9 하니까 12 마이너스 3분의 4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3분의 1에다가 9 곱하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두 개 나와요. 됐나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